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읽는 포근한 다락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해리포터 뒷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제가 해리포터를 읽고 얄궂은 두들리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작품입니다. 마법의 세계에서 유명인인 해리는 모험을 통해 영웅 마법사까지 되는 우리의 주인공 해리. 그는 좋은 부모의 아이로 태어나 고아가 되었지만 마법 세계에서 통하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더즐리 가문에 태어나 바보에 게으르고 못된 아이로 길러진 두들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떼쓰고 졸으면 다 얻었던 물건들을 망가뜨리던 똥손의 그 아이, 뒤룩뒤룩 살찐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그 아이의 애프터를 그려보겠습니다. 두들리 더즐리야 반가워. 애프터 두들리. 두들리의 이상한 경험. 런던역에서 해리를 내려준 더즐리 씨는 하하하 두들리 시간을 봐라 하고 말했다. 11시 20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며 두들리가 깔깔거렸다. 호그와트행 열차가 9과 4분의 3 승차장이라고 아마 9번과 10번 승차장 사이에서 멍한 바보를 찾으면 바로 해리가 맞을 거야. 가방이 너무 커서 힘들 텐데 여보 핸들을 그렇게 두드리지 말아요. 엄마가 놀라 소리쳤다. 마침 앞에서 다가오는 청소차와 거의 부딪힐 순간에 놀란 아빠가 핸들을 급히 돌렸다. 그렇지만 이미 SUV 차의 주둥이는 청소차의 모서리에 부딪혀 미끄러졌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차가 인도의 경계석을 피하고 반대편의 자전거를 피하느라 지그재그로 비틀거렸다. 아, 운전 좀 똑바로 하세요. 두들리가 뚱뚱한 몸을 흔들며 소리쳤다. 괜찮니 두들리? 여보 좀 세워봐요. 아빠도 차를 세우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도저히 차는 멈춰지지 않았다. 한참 후 막다른 골목의 벽에 걸린 차가 겨우 멈췄다. 세 사람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렇지만 꼼짝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똑같았다. 세 사람이 병원을 거쳐 다시 차에 타게 된 것은 어둠이 깔린 후였다. 여보, 말짱하던 차가 왜 그 지경이 되었을까요? 글쎄, 알 수 없는 일이야. 틀림없어요. 두들리가 뭔가 알고 있다는 듯 끼어들었다. 해리 짓이에요. 해린 런던역에 있을 거다. 그곳에서 마법을 부린 게 틀림없어요. 망할 녀석. 은혜도 모르다니. 두들리는 해리의 짓이 틀림없다는 듯 강조했다. 두들리, 이제 떠나보냈으니 우린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수수께끼는 이젠 끝이다. 자, 내일부터 학교에 가야 한다. 일찍 자거라. 엄마는 두들리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두들리는 처음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괘씸한 해리를 붙들어 혼이라도 내주고 싶었다. 하지만 반은 무섭고 반은 화가 나 있는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일 입학식이 끝나면 피어스와 함께 좋은 술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입학식 내내 두들리는 피어스와 함께 할 일을 궁리하느라
교장 선생님의 축사를 한마디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앞으로 여러분의 스멜팅스 학교 생활을 축복합니다. 하며 박수 소리가 두들리어 귓바퀴를 때렸을 때 두들리는 드디어 피어스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야, 좋은 방법이라도 찾았어? 왜 그렇게 박수를 크게 치는 건데? 좀 조용히 해. 교장 선생님의 옆머리가 바람에 흘러내릴 때마다 반짝이는 대머리가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는데. 크크. 두들리는 한심하게 웃어대는 피어스를 한 방 날려주고 싶었다. 두들리의 기숙사는 깨끗한 2층 건물이었다. 피어스와 두들리 그리고 벤과 제이슨이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벤은 키가 크고 금발이 아름다웠다. 제이슨은 손가락이 길고 항상 그 손가락으로 코를 밀며 킁킁대는 버릇이 있었다. 두들리는 처음 보는 2명의 아이들이 복종할 만한 녀석들인지를 재고 있었다. 벤은 어쩐지 살찐 해리 같아 보여서 못마땅했다. 4명의 아이들이 각자 가방을 풀어 짐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곧 두들리가 툴툴대기 시작했다. 이런 거북이를 담아오지 않았다니. 오, 게임기도 잊어버렸네. 두들리, 그 2가지는 금지야. 준비물 목록에 없는 거라고. 피어스가 참견을 시작했다. 오, 거북이라고? 게임기까지? 그런 건 안 돼. 여긴 스멜팅스의 기숙사라고. 제이슨이 못 박듯 말했다. 치, 잘난 체는. 거북이가 벼랑에서 떨어지는 물오기를 본다면 제일 먼저 박수치며 좋아할걸? 뭐라고? 거북이는 등딱지가 갑옷이야. 아무리 높은 곳에서 던져도 끄떡없다고. 두들리는 마치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려는 듯 큰 소리로 떠들었다. 아이들이 옥신각신하는 소리를 듣고 사감 선생님이 노크했다. 무슨 일이니? 문제라도 있어? 문을 열고 들어서며 사감 선생님은 4 아이들과 방 안을 둘러보았다.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그래, 두들리 말해봐. 저 룸메이트를 바꿔주세요. 뭐? 무슨 말이야? 제이슨이 까칠하게 굴어서 신경이 쓰여요. 사감 선생님은 대답 대신 벌칙을 내렸다. 제이슨의 침대 정리를 사흘 동안 두들리에게 맡겼다. 자기 이불 정리도 해본 적이 없는 두들리는 전 할 수 없어요 하고 솔직히 말했다. 경고 1번, 생활수칙대로 경고를 3번 받으면 퇴사한다. 자, 그럼 내일을 위해 잘 자도록. 사감 선생님은 문을 닫고 나갔다. 피어스가 불을 끄고 아이들이 잠을 청했다. 뜬 눈으로 지샌 다음 날 아침, 두들리는 제이슨의 침대를 흘낏 쳐다봤다. 제이슨은 어느새 자리 정리를 마치고 등교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두들리 일어났구나. 어서 서둘러. 제이슨이 두들리를 보자 말했다. 야, 선생님 말 못 들었어? 두들리가 걱정하며 물었다. 그래, 네가 정리했다고 말할게. 진짜지? 두들리는 안도의 한숨을 뱉으며 제이슨을 다시 한번 쳐다봤다. 좀 멋있게 보였다. 그 후에도 제이슨은 형처럼 든든한 모습으로 두들리를 대했다. 한 달이 지나자 두들리는 피어스보다 제이슨을 더 믿게 되었다. 제이슨은 곱슬머리처럼 보이기 위해 머리를 감은 뒤 자기의 직모에 연필을 감아두기도 했다. 이제 제이슨의 부하라도 된 거야? 피어스가 빈정댔다. 에게, 어쩐 일로 구운 닭고기에 손도 대지 않았어? 11월의 어느 날 점심시간에 피어스가 두들리의 식판을 보고 말했다. 두들리는 고개를 좌우로 돌려 목 스트레칭을 하며 말했다. 충분히 먹었어. 그렇게 대답하고 식당 문을 나서자 난생 처음 보는 파란 하늘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신비로운 색깔로 반기는 하늘이 마치 두들리야 잘했어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정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황홀한 기분이 들었다. 그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뛰어노는 아이들이나 학교의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워 보였다. 두들리가 앞서가는 제이슨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제이슨을 씩씩거리며 따라잡아 나란히 걷게 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좀 천천히 걸어봐. 이게 천천히 걷는 거야. 두들리, 넌 천천히 걸어도 돼. 뭐? 왜? 두들리는 제이슨이 놀리는 것 같아 불쾌해졌다. 피어스가 공을 발로 차서 보냈다. 제이슨이 공을 받아 두들리를 향해 찼다. 두들리는 햇살이 출렁거릴 만큼 힘껏 공을 찼다. 제이슨과 축구하는 것은 학교 생활 중 가장 즐거운 놀이였다.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두들리는 집으로 가서 엄마, 아빠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오, 두들리, 왜 그렇게 식욕이 없는 거야? 도대체 피쩍 말라가지고 기숙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글쎄, 내 생각엔 학교를 옮겨야 할 것 같아. 공립학교에선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을 거라고. 아빠도 엄마의 걱정에 방법을 찾고 있었다. 전 걱정 마세요. 스멜팅스는 제게 최고의 학교예요. 잘 지내고 있다고요. 가끔 편지하는 걸 잊어서 엄마 아빠가 걱정하시게 했어요. 아무 염려 마세요. 두들리는 의젓하게 말했다. 놀란 아빠와 엄마는 두들리를 자세히 뜯어보았다. 아마도 해리의 마법에 걸린 두들리가 마술을 부리고 있는 듯 여겨졌다. 두들리는 겨울방학 동안에 줄곧 제이슨을 만났다. 마침 걸어서 10분 거리의 프레베카 2번지에 살고 있는 제이슨은 축구공을 차면서 나타났다. 질투가 심해진 피어스는 맨시티라 적힌 유니폼을 입고 다녔다. 하지만 토트넘을 좋아하는 제이슨을 많이 좋아하는 두들리의 마음을 빼앗진 못했다. 피어스도 점점 제이슨과 두들리의 사이를 인정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해리의 마법에 걸린 게 분명해. 저렇게 아이가 바뀐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 하지만 다행이지. 집에서 심술을 부린다면 못 견뎠을 텐데.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은 점점 두들리의 변화를 인정하고 있었다. 마침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다. 제이슨과 만난 두들리가 축구 대신 썰매를 타기로 했다. 제이슨은 치즈 상자를 납작하게 펼친 판을 들고 나왔다. 두들리는 눈이 둥그레졌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저런 널빤지를 가져온 것인지 모르겠다라 생각하고 있었다. 제이슨은 아무렇지도 않게 비탈길로 걸어 올라가더니 그것을 눈 위에 놓고 그 위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눈 깜짝할 새 비탈을 내려왔다. 야, 그런 썰매가 있었어? 한국에 사는 진아가 알려줬어. 진아라고? 응, 사촌이야. 진아는 모르는 게 없을 정도야. 엄청난 아이지. 설마 마법사 사촌이 있는 건 아니겠지? 마법사라고? 요즘 어떤 의미에선 마법사와 닮은 것도 같은데. 좋았어. 마법사의 썰매도 재밌겠는데. 두들리는 썰매를 타고 싶어 했다. 그럴 줄 알고 자, 제이슨이 널빤지 하나를 밑에서 떼어냈다. 야, 역시 제이슨이야. 두 아이들은 그렇게 나란히 썰매를 탔다. 눈 쌓인 비탈은 점점 반질반질 윤이 나는 빙판이 되었다. 햇살을 받아 아이들의 얼굴도 벌겋게 상기된 채 반짝거렸다. 그런데 그때 눈 덮인 비탈이 마치 거인의 얼굴인 듯 들썩들썩 거리다가 불쑥 솟아올랐다. 제이슨이 먼저 그 틈으로 빠졌다. 아, 제이슨! 제이슨! 두들리가 제이슨을 부르며 그 비탈을 내려왔다. 하지만 다시 걸어 올라가서 제이슨이 빠진 구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비탈에는 큰 눈 한 개와 뭉툭한 코가 바위처럼 붙어 있었다. 두들리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헉! 정말
마법이 일어나고 있는 두들리의 비탈길이네요. 자, 확 달라진 두들리가 맞이하는 그 모험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한데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댓글로 표현해 주십시오. 그럼